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여기서 본선 32강부터 결승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별들의 제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본선 16강전 첫째 날 경기 보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6강전에 한국 선수 5명이 올랐습니다. 중국 10명, 일본 1명으로 16강이 구성됐는데요. 역시 중국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32강 대진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이 5명 올라갔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2강전 첫째 날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했거든요. 네. 둘째 날 경기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5명의 선수가 16강에 올라갔는데 이 선수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 첫째 날 한중전 3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본선 32강을 시작으로 현재 16강에 있습니다. 결승전만 3번기로 진행되고요. 이 32강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합 예선에서 중국 선수들이 일반조에서 굉장히 많이 좀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 본선 32강 중국의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 주어지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출기 1분 5번이 주어집니다. 한국 주최 기준으로 덤은 6집 반입니다. 지금 대회 일정이 결승전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긴장감을 한시도 좀 놓을 수가 없는 일정이고요. 네. 그리고 16강 대진 추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떤 대진을 뽑았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쪽에는 중국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시자영 선수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시정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국이 막 끝나고 이 대진 추첨에 참가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날 이제 뒀던 대국을 핸드폰으로 좀 다시 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전상일 선수에게 승리한 커제 선수 13번을 뽑았고요. 셰커 선수는 3번. 박정환 선수에게 상대 전적 열세를 딛고 승리한 당이페이 선수. 한국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던 한 판이죠. 네. 신민준 선수의 32강은 좀 쉬웠습니다. 네, 중국의 한희저우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14번을 뽑았습니다. 신지서 선수가 32강에서는 왕싱아오 선수, 16강전에서는 커제 선수, 계속해서 빅매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선수를 대리해 송근기 심판위원이 추첨을 했고요.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32강 대진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16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만만치 않은 한 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16강전 첫째 날 오늘이죠. 한국 한중전 3판이 있는데 최정 선수와 딩아오 선수, 김은지 선수와 셰커 선수,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가 만났어요. 3판 모두 객관적으로는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도 김은지 선수도 32강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고, 안정기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대회에서 통합 예선에서 판팅이 선수에게도 승리 거뒀고, 지금 중국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국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판은 중일전입니다. 유일하게 올라온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진희청 선수와 대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또 16강이 이어지는데 양신이 출전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시자양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커제 선수, 두 판 모두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선수의 32강 국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6강에 대한 각오를 들려주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조금 불리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상대가 조금씩 실수하면서 바둑이 좀 풀린 것 같고요. 끝내기 때도
손해를 안 본 것 같아서 그대로 미세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일단 상대가 워낙 빨리 두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에 말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바둑 복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6강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대회 목표는 첫 판 이기는 거였는데 그래도 16강에 올라왔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의 바둑 두겠습니다.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삼성화재배에서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6강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32강 국후 인터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김은지 선수 참 언제 이렇게 컸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봤는데 어느덧 세계대회 16강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대가 못 둬서 상대가 실수해서 이긴 대국이 아니라 김은지 선수의 32강전 중국의 셰어라오 선수와의 대국 사실상 완승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뒀으면 졌겠다 이런 장면은 없었어요. 네. 약간 불리한 전투였지만 만만치 않았던 전투였고 셰어라오 선수의 실수가 나온 이후에는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상대는 중국의 셰커 선수입니다. 셰커 선수는 이 시니어조를 통과한 유창혁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랐고요. 셰커 선수는 이 세계대회 결승 경험이 많은 기사입니다. 네. 아직 우승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 세계대회 결승을 올라간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네. 3번이나 지금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을 비롯해서 바로 옆쪽에는 최정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대국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최정 선수도 이 세계대회 우승자인 구츠아오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두 판 모두 객관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두 판 모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솔직히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돌가리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보통은 이 백을진 입장에서 한 돌을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은 좀 짚는 편인데 셰커 선수는 6개를 놓았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짝수를 맞추면서 김은지 선수의 흑번, 셰커 선수의 100번입니다. 오늘 이 한국 여자 선수들 2명의 선수는 둘 다 이제 흙을 잡고 대국을 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는 1분 초읽기 5번이 주어집니다. 김은지 선수가 32강에서 뒀던 셰어라오 선수도 그렇고 이 셰커 선수도 그렇고 좀 손이 좀 빠른 편이죠. 굉장히 속기파 선수들이에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셰어라오 선수와 대국했던 느낌 그대로 좀 대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셰커 선수가 분명히 빠르게 둘 텐데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김은지 선수 자기의 페이스대로 대국을 하면 됩니다. 김은지 선수가 32강 국후 인터뷰에서도 남겼다시피 이 상대가 빨리 두니까 거기에 좀 말리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했어요. 네, 오늘 대국도 일단 두는 속도는 그 속도를 생각하면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선수들은 이 초시계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용을 했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이 외국 선수와 대국을 할 때는 영어 버전으로 이 초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좌상 쪽에서 이제 밀어갈 수도 있고 날일자로 둘 수도 있고 한 칸으로 둘 수도 있는데 이 밀어간 수의 의미는 보통 이 모양이 되고
나중에 물론 뭐 단수 치고 귀로 실리로 둘 수도 있지만 끊어서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서 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32강전 32강전 첫째 날에 사실 예상 승수보다 너무 잘해서 와, 이거는 이 기세가 어제 이제 32강 둘째 날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은 한중전 6판에서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6승을 할 수도 6패를 할 수도 있었던 대진이라고 사실 그렇죠. 생각을 네. 했어요. 다 이겨도 이상할 것 없고 다 져도 이상할 것 없는 대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결과가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의 좀 상위 랭커 선수들이 대거 이제 포진을 했었던 대진이었는데 박정환 선수도 변상일 선수도 그리고 설현준 선수도 굉장히 좀 유리했던 바둑을 네. 역전패 당했고요. 그런 대국들이 좀 아쉽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을 또 첫째 날에 경기하는 선수들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요. 네. 여자 기사들이 동반 16강에 진출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바로 옆자리에서 대국하는 최정 선수는 32강에서 승리한 이 구짜오 선수와의 대국이 이 통산 800승을 달성하는 대국이었다고 해요. 천승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원래 뭐 일반 기사가 그렇게 뭐 800승 했다 하면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뭐 최정 선수는 뭐 시간 문제잖아요. 뭐 천승도 사실 너무 시간 문제인 것 네. 같아서 글쎄요, 800승 기사를 저도 보고 알긴 했는데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천승 정도 되면 뭔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귀로 이제 붙였는데 귀로 붙였을 때 이제 흙의 가장 뭐 기본적인 생각은 이곳으로 이제 받고 젖혀서 단수치고 늘고 그 다음에 결국 좌변 쪽은 이 백에게 집을 내어주더라도 흙이 중앙 쪽 밀고 가면서 하변 쪽을 좀 나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둘 때가 많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젖혔고 변화가 좀 더 길어지죠. 네. 네, 눈목자 굳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진행이 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백이 귀부터 하변 방면을 좀 집을 차지할 확률이 높고요. 흙은 좌변에 이 백 모양을 지우면서 흙이 좌측이 좀 두터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선수들이 수도 없이 돕았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 우측 하단에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 AI 스코어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군요. 저는 이 형태는 백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고 끊고 잇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충머리를 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손을 빼도 어차피 흙이 늘어도 여기를 젖혀서 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귀의 수상전은 어차피 백이 흙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의 형태 자체를 지금 흙이 결국 이 부분의 약점을 지키면 그때 이제 귀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뭐 본선 32강전부터 함께 하셨지만 이 결승전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수 예측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 예측을 해주셨고요. 네. 송태곤 해설위원도 좀 해보셨다고. 저도 그 시청자 네. 인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좀 높았나요? 아니요. 제가 한 10수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네. 한 수에 맞췄어요. 선수가 그 수를 딱 제가 한 10번 예측했는데 한 번 그 위치를 아, 두더라고요. 맞추기 만만치 않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32강 전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제 방송하는 걸 봤는데 박정상 해설위원이 인공지능 참고도를 참고하기 전에 자기라면 이런 데들을 뭐 ABC로 생각하겠다 했는데 저도 방송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해설자라면 저런 곳들을 이야기하겠구나 했던 곳 한 3곳 중에 2곳이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참여를 아직까지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닌데 지금 그래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보통은 우상 걸침에 이 좀 반응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충머리인 걸 좀 뻔히 알기 때문에 다른 수법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측하시는 곳들은 이런 곳들을 지금 예측을 좀 하고 계세요. 우상을 받거나 아니면 좌하를 마무리하는데 2의 단수 치는 것도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네. 2의 단수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3의 수 같은 경우는 좀 3의 수를 두고 100이 받으면 또 한 번 좀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무리 짓는다 보면 3보다는 그냥 호구나 뭐 변 쪽으로 좀 돌이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의 곳은 워낙 좋은 곳입니다. 일단 흑이 지금 상황에서 우상기를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이 날일자 걸침 자체가 이 부분이 원래 어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젖히고 끊고 잇고 여기 단수 쳐서 이거 나가는 축이거든요. 이 나가는 축이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뒀던 수법인데 이곳이 지금 날일자로 걸쳐져 있으면 100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날일자를 걸쳤는데 흑이 무난하게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젖힐 때 결국 막지 못하고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기 쪽 셰커 선수의 날일자 걸침에 김은지 선수가 우상기를 받지 않고 좌변 쪽을 선택한 이 선택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셰커 선수는 정말 빠르게 바로 들여다봤어요. 네. 셰커 선수의 판단은 지금 그냥 지키기보다는 이수와 그러니까 집으로는 100이 약간 손해이지만 그래도 좌변 쪽에 돌이 있어야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땅을 흑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 흑이 이제 이런 곳을 들어가면은 뭔가 전투를 해보겠다. 이게 지금 셰커 선수의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이 차단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흑도 뭐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차단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들이 젖히는 수, 이곳, 느는 것까지 세 곳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C의 곳보다는 A나 B를 좀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좀 생각한다면 A. 왜냐하면 팩이 한 점을 단수 쳐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은 나중에 집 계산할 때, 형세 판단할 때 이렇게 놓고 백집을 개가를 하거든요. 네. 가장 많이 백집이 줄어들어 있죠. 자, 변 쪽의 전투를 생각한다면 이곳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집이 귀만 또 생각하면은 팩이 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받는 게 가능해져요. 가장 뭐 늘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배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귀의 지배 형태가 꽤 많이 다릅니다. 몇 집 다르냐면 5, 6. 아까는 6집 났던 곳인데 7집 차이가 나요. 흑집까지 따지면 9집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입구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의 집만 따지면 9집 차이가 나는데 김은지 선수는 귀의 집보다 이곳에 돌이 있어야
좌변 쪽을 뒀을 때 이 좌측 방면을 흙이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귀로 젖히는 수, 입구 짜는 수 두 개를 놓고 좀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셰커 선수의 좀 때이른 응수타진이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결국 좌변 쪽을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빠지면서 귀의 집을 최대한 늘립니다. 자, 이번 16강 첫째 날엔 한국 선수 3명이 출전하고요. 바로 내일 이 양신이 출전합니다. 오늘은 이 여자조를 통과했던 김은지 선수 또 최정 선수가 출전을 하고 또 정말 험난했던 일반조를 통과한 안정기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만만치는 않겠지만 몇 2승 승? 몇 승 예상하냐고 네.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뭐 객관적으로는 솔직히 1승 하면은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은 해요. 응원하 입장에서는 그 이상 해줬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세 판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3대 7 정도로 분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최정 선수도 그렇고 김은지 선수도 그렇고 안정희 선수도 그렇고 32강전 내용이 훌륭했어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았는데 그냥 운이 뭐 상대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운이 좋아서 이겼다. 그런 대국이라면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질 텐데 상대도 잘 뒀어요. 상대도 괜찮은 내용의 바둑을 뒀는데 그거를 힘으로 이겨내는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6강전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이 단수 치는 수를 탁 집어주셨는데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뭐 워낙 두터운 곳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단수된 2점을 이으면 안 되죠. 네, 여기 살리면 안 되죠. 네. 이 자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어주는 순간 바둑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양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돌이 워낙 이 뭉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흙이 이곳을 막는 순간 이 자기 형태는 결국 흙이 따내고 백이 다시 되따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김은지 선수의 아까 좌변에서의 선택 그리고 지금 막는 수까지 좀 두터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셰커 선수를 상대로는 확실히 좀 두텁게 둔 다음에 셰커 선수가 좀 얇아지는 틈을 타서 거기를 좀 찔러 들어가는 게 작전상으로 봤을 때 저는 제일 괜찮은 작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셰커 구단이 앞서는 것은 맞지만 저는 그 상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풍을 봤을 때는 김은지 선수에게 기회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셰커 선수가 좀 초중반에 좀 빠르게 두다가 또 약간의 이상 감각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초중반이 그렇게 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셰커 선수가 약간 불리한 바둑을 중후반에 힘으로 버티는 게 진짜 센데 네. 김은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판을 딱 짜이면 아무리 탑랭커 선수랑 둬도 의외로 잘 역전을 안 당해요. 그걸 지켜내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초중반에 셰커 선수가 약간 이상 감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김은지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판이 짜여진다면은 셰커 선수의 중후반 그 버티기를 김은지 선수 힘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게 됩니다. 네. 버티기의 능력이 정말 가장 대단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느껴지고 네. 특히 올해 이 끝났던 응시배를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뭐 한국의 김진희 선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을 대역 전승했는데 그 뭐 사실 뭐 대역 전승이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진짜 버텨내는 과정이 만약에 그 기보를 보셨던 바둑 팬 분들이라면 아니 뭐 어떻게 이런 데를 또 하는 데를 네. 두면서 버텨냈거든요.
우상 붙임. 지금의 이 정석 선택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변이라는 공간 자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흙이 미는 것이 지금 선수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백이 상변 쪽에서 얻어가는 집, 얻어가는 모양보다 흙이 우변에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석 선택 아주 좋아 보입니다. 참 바둑에 있어서 이 정석 선택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또 좌상 모양을 고려하면서 붙이는 선택 좋았습니다. 자, 백은 젖히는 한 수인가요? 여기만큼은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다음 수 예측을 참여하시는 게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맞추는 분들에게 또 많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또 푸짐한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셰커 선수가 착점하기 전에 한번 또 찍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요. 너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직접 TV로 시청하시면서 QR코드 찍어서 참여하는 것도 편하고 딱 맨 처음 딱 한 번만 불편해요. 로그인 하는 거. 아이디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해서 아니면은 예전에 회원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처음에 로그인 과정만 조금 약간 귀찮은 게 있지. 그렇죠. 딱 한 네. 번만 해놓으면 그냥 계속 그때부터 참여가 쉽거든요. 이번 삼성화재배 기간 내내 이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약간의 귀찮음만 넘어가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네. 바둑을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좀 처음이 어려운 거고요.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이 맞춰주시는 이 수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이번에 좀 어디를 찍어 주셨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둘 수 있는 수가 거의 하나밖에 없긴 해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나마 이제 저 날일자 걸침에서 위로 붙였을 때 둘 수 있는 수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긴 네.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1로 둘 확률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1번을 선택하신 비율이 거의 95%에 가깝거든요. 네. 네. 역시 붙이면 저철한데 글쎄요, 셰커 선수가 어떤 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끼우는 수는 두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로 이 수 같은 경우는 축이 유리할 때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축이라면은 이 축입니다. 근데 이 축은 지금 좌우기의 흑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끼우는 수는 두기가 힘들고 젖히는 수가 아니라면 와, 지금 이거 예측하신 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예측하신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지네요. 거의 뭐 젖히는 수일 거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와, 33침투를 맞추신 분이 계시고요. 지금 셰커 선수는 역시나 상변 쪽이 젖히고 늘고 붙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도 팩은 아직 뒷문이 열려 있어서 확실한 집도 아니고 하지만 흙은 중앙이 뭐 밀어가거나 날일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선수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의 발전 가능성이 너무 좋다. 오히려 상변을 흙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백이 원하는 진행은 지금 막아서 두면 넘어가서 자, 이 형태라면은 젖히고 붙여서 둔 것보다 실리로 이득이다. 자, 이 모양과 이 모양. 셰커 선수는 이게 실리로 이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흙이 막고 밀고 보통 흙은 이제 여기로 두면서 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흙이 가장 알기 쉽게 한 점 잡고 한 칸 뛰게 된다. 물론 돌의 배석에 따라서는 흙이 이 형태가 더 좋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이 붙인 수를 선택한 배경이 상변의 땅의 값어치가 작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그 상변 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뒀는데 결국 흙이 상변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실수한 건 없지만 왠지 두고 싶은 진행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김은지 선수도 이 장면에서 백이 우변 쪽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측을 막아내는 수를 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막는 방법이요. 보통은 좀 두 점 머리를 막듯이 바로 젖히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젖혀서 두면 이렇게 늘어서 두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둬도 두텁게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여기가 좀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 여기서 흑돌이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하면 아무래도 이곳에 있어야 좀 우변 쪽 집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백이 치받고 나와서 끊어서 이 전투를 흑이 할 자신이 있다면 젖혀서 느는 것보다 날일자로 두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김은지 선수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고요. 또 화면 우측 하단에는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이 실시간 AI 스코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나왔을 때 이 호구돼 있는 쪽, 이 백돌 한 점을 단수를 칠지 아니면 우상을 막을지 우상을 막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장면에선 아무래도 좀 우측을 막는 또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날일자를 또 선택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장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측하시는 수들은 사실 다 둘 수 있는 곳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와. 네. 그 중에 그래도 이제 가장 좀 확률이 좀 높은 곳이죠. 네. 치받았다는 건 혹시 네, 뭐 나와서 좀 끊을 생각을 네. 그래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네. 자, 초반부터 몸싸움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때쯤엔 한번 또 살펴봐도 좋겠는데요. 이 끊었을 때 어떤 수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실지 이 시청자분들의 예측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더 이제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흑이 좀 둘 수 있는 수들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변 쪽에 이 두 점이 바로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A. 일단 상변은 한 점을 잡고 있으면 상변 쪽은 흑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우상기가 지금 당장은 살아있지만 우상기 백을 압박하면서 흑도를 좀 두텁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A와 B 이 두 개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단수. 그러니까 보통 이 끊어가는 곳을 단수 치는 수는 좀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C의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요. 상변을 흑이 지키면 단수 쳐서 한 점을 제압하면서 지키면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일 때 두터운 상변 쪽으로 움직일 확률은 없어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전투가 가능한 우측으로 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상변을 강하게 둘 생각이면 보통이라면 좀 아끼는 수이지만 나의 강해질 곳으로 상대 쪽을 몰아낸 다음에 상변 쪽을 지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순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단수라도 또 2번 쪽으로 단수 치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곳을 둬도 백이 여기를 지금 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백이 좀 활용 수단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있으면 밀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늘 수도 있고 귀가 급해지면은
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뭔가 백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두텁게 잡고 있으면은 백이 활용할 만한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 다음을 좀 보기보단 일단 단수부터 치고 보는 경향들이 좀 간혹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지금은 제가 이제 추천 중에 여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단수를 치고 그 다음 수순 최소한 뭐 3수에서 5수 정도까지는 읽어 보시고 이 모양이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상대가 끊었으니까 뭐 어디든 한번 단수 쳐볼까? 그 다음에 단수 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내 약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확실하게 단수 치고 뭐 예를 들어 밀고 어떤 그 3수에서 5수 이상의 진행에서 딱 마음에 드는 진행이 딱 안 보였을 때는 오히려 약간 부드럽게 좀 유연하게 두는 행마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한 칸만 뛰어도 이 행마에 일단 고수이십니다. 그렇죠. 네. 한 칸 뛰는 행마 지금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끊었을 때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생기네요. 단수를 먼저 칠지 아니면 상변 쪽을 제압할지 아니면 2점 쪽의 행마를 선택을 할지. 지금 이제 참고도 몇 개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상변을 잡았을 시 백이 귀를 살리고 흑이 변으로 뛰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흑이 조금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진행이면 백이 중앙을 끊긴 했지만 흑이 상변도 깔끔하고 두텁게 처리됐으며 우변도 흑 모양이 괜찮아요. 그래서 백은 차라리 귀를 이런 데로 씌워서 귀를 차라리 이렇게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홍태곤 식으로. 해설위원 가능하세요? 저는 일단 100으로 저 형태 자체를 안 둘 것 안 같아요. 두죠. 예, 우상기 들어가는 수 자체를 안 둘 것 같은데 일단 차라리 우상기를 버리고 이렇게 와, 우변을 차지하는 길을 추천을 합니다. 정말 유연한 발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은 사실 역일도도 거의 똑같이 이야기해요. 좀 순서만 달라질 뿐이지 흑이 상변을 둬도 백이 늘고 흑이 우상기 쪽 압박할 때 우상기를 버려라. 흑이 지금 우변을 둬도 이건 늘고 상변 한 점 제압하면은 또 버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흑 입장에서 원래는 좋은 행마가 아니지만 지금은 여기로 단수 치고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 형태는 사실 이 형태를 어떻게 보면 흑이 단수 쳤을 때 최선으로 보는데 이 형태는 흑 입장에서 상변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며 우변이 쭉쭉 늘면 늘수록 칩이 커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이 단수 치는 행마는 안 두는 이유가 이 끊기는 약점이 싫어서 안 두는 건데 지금의 형태 같은 경우는 쭉 밀고 백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맞으면 아파요. 여기가 그냥 쭉 밀고 우상기 쪽 이제 잡으러 간 다음에 이런데 이제 밀어버리는 순간 결과적으로 우상기 쪽 잡는 거랑 여기 지금 이 18, 19 이 자리가 지금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흑의 형태가 괜찮아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장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뭐 컴퓨터도 참고를 했지만 한눈에 봤을 때도 이 4곳 정도를 실전에서 어떻게 둘까? 그리고 어딜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민을 할 만한 곳들입니다. 네. 자, 김은지 선수 초반부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충분히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둘 수 있다 하는 곳 어딜 둬도 흑이 갑자기 뭐 실수를 해서
판이 나빠지거나 흐름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딜 둬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더 깊게 보고 있겠고요.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 지금 이제 초반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대국 같은 경우도 최정 선수가 이제 흙을 잡고 최정 선수 워낙 이 공격적인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두텁게 두면서 딩하오 선수의 돌을 좀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김은지 선수 대국을 중계를 하면서 이제 최정 좀 장고가 길어질 것 같은 타이밍에는 가끔 이제 최정 선수 대국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국을 뭐 좀 동시에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네. 자,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곳까지 진행이 됐어요. 최정 선수가 지금 흑이고 우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능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 진행 아직 몇 수 안 되니까 처음부터 좀 한번 따라 보면요.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해서 소목 2개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최정 선수가 흑으로 해성배에서 정유진 선수를 상대로 뒀던 포석이에요. 네. 물론 그때는 이곳의 돌이 이제 화점이긴 했는데 그때 둬봤기 때문에 오늘 대국에서도 그때 두고 또 연구를 더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대국에서도 좀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정 선수의 이 공격적 기풍하고도 잘 맞는 포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딩하오 선수가 좌상기 쪽 지키고 최정 선수는 우변 쪽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자, 상변 쪽 다가오자 협공하면서 좀 공격적인 수를 두었고 이 상황에서 딩하오 선수가 상변 쪽을 바로 어딘가 지금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을 조금 이제 파고든 상황이에요. 네. 백의 경우는 우변 쪽을 이런 정도로 둬놓고 바로 손을 빼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까지 이제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백이 여기서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상변 쪽과 우변 쪽을 같이 동시에 약간 연결 비슷하게 두려고 하는 수는 단수치고 이렇게 입구자 정도 호구 모양 만들면서 완벽한 연결은 아니지만 막상 흙도 끊어가기가 살짝 애매하게끔 그리고 상변 쪽을 두텁게 만드는 이런 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아주 뭐 만만치 않게 포석이 짜인 상황이고 그래도 최정 선수의 입맛에 흑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잘 맞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포석입니다. 네. (16강에)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 동반 진출했고요. 와, 김은지 선수가 젖혔네요. 그냥 늘어서 두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뒀어요. 느는 것까지는 후보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젖혔고요. 글쎄요. 근데 저 젖히는 수는 제가 이 우상 쪽을 둘 때 젖히는 수보다 계속 이 느는 수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백돌이 이 중앙 쪽으로 늘어왔을 때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예요. 늘어왔을 때 백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길 딱 늘게 되면 백은 우변 쪽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과 상변 쪽 이 한 점을 움직여서 넘어가는 것과 중앙 쪽 맞는 것을 맛보기로 하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돌이 젖혀져 있는 게 아니라 늘어져 있으면 늘어도 상변 쪽을 잡아놓으면 날일자로 씌워도 붙여서 막으면 끊고 늘어서 두면 수를 늘린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둘 때는 젖히는 수. 사실 젖히는 수는 제가 해설도 안 했죠. 젖히는 수가 아니라 이 느는 수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김은지 선수는 둘 수 있는 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노골적으로 우상기의 100 지금 사활을 노리는 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상귀 100이 좀 떨려서 이 저친수에 마감만 준다면 획은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최고죠. 여기만 둔다면은 지금 딱 이 자리로 호구를 둬서 100 입장에서 살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젖치고 뭐 단수 치고 단수부터 치고 젖치고 이런 데 두면 살 수는 있지만 상변도 두텁게 처리가 되고 우변도 흙들이 두텁고 흙 입장에서 뭐 거의 최고로 잘 되는 진행입니다. 100은 뭐 무조건 늘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 그리고 흙도 지금 상변을 둘 수는 없어요. 이건 바둑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수상전엔 뭐 택도 안 될까요? 네, 수상전이 왜냐면 밀고 맞게 되는데 흙이 내수고 100도 단순수는 내수인데 이거를 뭐 바로 수를 다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혀버립니다. 늘죠. 여기서는 거의 필연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흙은 일단 상변을 둬서는 안 돼요. 상변을 둬서는 안 되고 흙 입장에서는 우변 쪽을 일단 지켜야 되는데 우변 쪽을 그래도 우상기 사활을 압박하려면은 뭐 한 칸이나 위로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꽉 막지 못하도록. 하지만 100이 이 자리 막는 건 후수가 되도록. 그럼 100도 우상기를 이제 살리면 안 돼요. 늡니다. 흙도 중앙을 밀고 100이 넘어가게 되면 너무 싱겁거든요. 이거는. 네. 흙도 차단. 100이 막아요. 여기를. 흙이 젖히고 100이 중앙을 지키던 막던 어차피 수상전은 흙이 밀어서 두면 수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상기는 흙이 잡고 100은 선수로 중앙이 두터워지고 지금의 진행이 서로 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도 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젖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부터 좀 시간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참, 흑 입장에선 100이 우상을 좀 살아만 준다면 차라리 나은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버리는 그림이 있군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우변 쪽 두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호구 치는 수, 좀 더 이제 잡기 위해서 귀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 변으로만 보면 이의 자리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밀어서 두는 수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일단 호구를 선택을 네, 했고요. 좋은 선택이고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이 형태는 예를 들어서 100이 여기 단수 치면 그냥 이 자리를 둬서 잡게 되면 여기 따내는 게 이제 후수예요. 근데 이게 흙돌이 하나 밀어져 있으면은 이게 상황이 이거 따내는 게 100의 선수가 돼요. 이거 하나 밀어놓은 것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흙이 밀어놓는 게 우상기를 잡으러 갈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호구 치는 수가 정수였고요. 네.
여기서 셰커 선수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그냥 가만히 늘고 흙이 입구자나 젖히는 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기준에서는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 걸 이제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 백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의 자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예상해주신 수 중에 있네요. 네, 이의 자리인데 어떤 수를 생각하면서 저 자리를 원래 줄 수 있느냐. 끊고 여기 이렇게 늘어요. 아, 네. 그래서 흙이 이거를 이제 잡게 되면 단수 치고 이런데 딱 씌워버리면은 흙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순이 길어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다만 일단 수순 빼고 모양만 놓고 보시면은 일단 백 입장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여기로 젖히는 수를 좀 셰커보다는 실전에서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주신 늘어서 버리는 변화보다 젖혀서 버릴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뭐 느는 수, 젖히는 수,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느는 게 아주 조금 좋다고는 하는데 참고들을 봐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를 젖혔을 때 나오는 참고들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자하기에 다학돌이라서 축이 흙이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흙이 집만 따지면 이 두 점을 잡고 있는 게 나아요. 집만 따지면. 하지만 우변을 따내서 잡아놓게 되면 이곳에 약점이 하나가 지금 남아있죠. 여기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과 이 모양과 이 형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중앙 쪽이 약점이 백이 없는 만큼 이게 백이 조금 나을 거다. 와, 근데 그래 봤자 뭐 한 집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이 형태를 최선으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래프 보면서 바둑 두는 거 아니기 때문에 B로 늘지 A로 젖혀서 버릴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백은 어떻게 버릴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정말 요즘 그 AI로 항상 이 참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해설을 듣다 보면 참 그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없이 봤다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네. 하지만 선수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비슷하게끔 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16강 첫째 날 한중전 세 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자조를 통과한 두 명의 선수와 함께 일반조를 통과한 안정기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와 대국하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좀 유리한데요. 일단 물론 뭐 집 차이가 워낙 적어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안정기 선수가 이제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좀 흙이 살짝 좀 재미없는 바둑, 덤이 조금 부담될 것 같은 무난한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이 만남도 사실 그 스타일, 상성상 조금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당이페이 선수가 탑랭커 선수들하고 대국할 때 힘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뭐 버티면서 두는 거 이런 게 진짜 센데 의외로 자신보다 좀 객관적 전력으로 약간 낮게 평가되는 선수라 대국에서
좀 중후반에 의외의 좀 실수들이 나오면서 지는 경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안정기 선수가 바둑 스타일이 굉장히 침착하고 무난하게 두면서 후반전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게 안정기 선수가 후반까지 가게 된다면 당이페이 선수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 좀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합니다. 네. 선수들 지금 초반 출발 좋고요. 셰커 선수도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단수 친수는 네. 여기 두고 이수 두고 끊는 것과 저는 아마 그냥 순서만 달라질 뿐이지 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쳤다라는 건 지금 흙이 이으면 이래놓고 여기 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변화, 이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흙 입장에서는 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반발의 수단을 좀 달리 해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셰커 선수의 단수 친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요. 지금 흙이 이어서 두면 사실 둘 수 있는 수가 젖히는 거 말고는 없죠. 그쵸, 젖히는 거 말고 없죠. 네. 여기 젖히고 이러고 갑자기 귀를 살 것도 아니고 젖히고 늘고 늘어서 귀를 버리는 진행을 두려고 단수를 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렇게 둘 거면 그냥 젖히고 이렇게 뒀으면 흙한테 선택권이라는 걸 아예 안 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을 수도 있지만 늘어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흙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늘어서 두게 된다면 패가 진행이 되는데요. 왜 패냐? 이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패는 당연히 여기를 늘거나 막고 이수 둘 때 이제 이 패를 뭐 자상기 쪽 젖히면서 이제 패를 둘 건데 흑백 모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흑이 좋은지 백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애초에 일자리에 젖혔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뭐 고난이도의 심리 싸움으로 상대의 시간을 좀 쓰게끔 하려고 여길 뭐 단수 친 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상대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양의 좀 형태상 느는 수를 정말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안 주는 게 나았는데 자, 김은지 선수도 그래서인지 여기서 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늘어서 뒀을 때는 바꿔치기를 최선으로 보내요. 흑도 패감이 있다. 그러고 이거 따내고 대신 백이 자상기 쪽 패 쓰면 이걸 뭐 다 받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를 거의 뭐 최선의 변화 중 하나로 와. 봅니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뭐 이거는 무조건 감에 의존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이게 흙이 둘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근데 이어서 둬도 사실 흙이 뭐 나쁠 건 없어요. 이어서 둔다면 예를 들어 그냥 백이 그냥 쉬었다 보면은 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김은지 선수는 원래 호구 쳤을 때 백이 중앙 쪽은 두터워지고 내가 우상기의 실리를 차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뒀을 만한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똑같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김은지 선수가 지금 장고를 하는 거는 상대가 갑자기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늘어서 패싸움을 할까? 이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자, 역시 좀 예상했던 대로 김은지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셰커 선수 손이 빠릅니다.
여자조 2년 연속 통과한 김은지 선수 32강에서 정기대회 준우승자인 시아오라오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쭉 뻗었어요. 네, 지금 기세에 반발을 했고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쉐커 선수도 당황할 만할 것 같은데요. 자, 16강 첫째 날 한국 선수 3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 최정 선수, 일반조를 통과한 안정기 선수 또한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요. 한중전 3판의 16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